이거는 오늘 뭐 결론을 내자는 건 아니고, 이게 전속 고발 제도의 부당함에 대한 이제 시민사회의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하다못해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도 학계에 계실 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준 바가 있으신데, 네. 그렇다고 이걸 무제한적으로 늘리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국무위원님들 의견을 좀 청취해보고 관계부처 의견도 그리고 국민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요. 일정 기간.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논의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부침 의견에 관계부처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아주 간략하게 낸 거 있으니까 의견을 좀 내보고 토의를 하면 좋겠어요. 네. 요 순서대로 의견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법무부. 예, 법무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취지나 방향은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다만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또는 사업자에게 고발권을 부여하게 됐을 때 상식적인 수사 리스크라든가 공소권 고발권 남용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일종 저희들은 경성 담합 정도 제한하는 게 어떤 게 아닌가, 가격 담합이라든가 공급 제한, 또 시장 분할, 또 입찰 담합 등 중대하고 좀 악성적인 그런 정도로 제한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제 의견도 좀 있고요. 고발 대상을 중대한 사안으로 제한하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에 있어서 저희 검찰과 과거에 검찰의 고발 요청권이 있었는데 공소청의 경우에도 고발 요청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저희 의견이고요. 특히 지금 법률에 있는 그 검찰청에 대한 그 형사 리니어시 제도, 이게 기본적으로 기소 면제와 감경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좀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주로는 대상에 관한 거니까. 그리고 하나 좀 전제를 해드릴 게, 지금은 다 검찰총장에게 아니면 또 검찰청에 고발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이제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지금 경찰은 이 수사권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없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상 지위는 사법경찰관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그냥 조사기관입니까? 조사기관입니다. 경찰기관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럼 특사경 권한도 없는 거예요? 압수수색도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지금? 예, 지금 공정위는 그렇죠. 그냥 조사기관이군요. 조사기관입니다. 행정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을 한다고 하는 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런 건 포함하지 않는 거고, 현재 상태로는 검찰청에 누가 고발할 수 있냐. 네. 그거죠. 네. 고발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해서 기소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네. 하여튼 검찰 수사 권한은 검찰만 가지고 있고, 네. 그 검찰의 고발을 누가 할 수 있냐를 제한해 놓은 거죠. 네. 그럼 요 대전제 하에서 지금 이제 공정거래위 의견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주체를, 공정위는 당연히 있지만, 네. 기존에 있던 몇 개 기관 더하기 광역단체, 기초단체, 각 정부기관까지 늘리고, 그다음 국민 300명 또는 관련 사업자 30개 이상 연소로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일단 초안을 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기관에는 고발 요청권을 공정위에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직접 고발하는 게 아니고 직접 고발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구하면, 요청보다는 요구겠죠. 그렇습니다. 요구하면 뭐 공정위는 그 요구를 받으면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혐의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혐의가 있으면 언제는 대전제는 그런 거죠. 혐의가 없어도 고발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예, 대통령님, 저 그거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는 공정위가 사건 조사를 완료한 그 사건에 대해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관계 기관이 고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판단할 수 있게 해서 그러니까 정부 기관은 이제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공정위 자료를 보면 각 기관마다 이 사건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자, 그러면 또 하나 좀 정리해 드릴 게, 지금 현재 이제 검찰 기능을 수사와 기소로 분리를 해서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갖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중수청이 갖기로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고발할 기관, 고발할 상대 기관은
중수청이 되는 거겠죠? 수사가 가능한 기관이 저희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의 장애 수사기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찰에 이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냐 없냐가 현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예, 예. 예. 그러면 중수청이 무슨 6대 범죄인가로 수사 대상을 제한을 했는데 이거는 그 밑에 있는 조항 중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 중수청에 고발을 하게 돼 있는 사건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행안부에서 보충 말씀드리면은요. 네. 이 그 공정거래법의 123조서부터 129조까지 각종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냥 이 재산형이 아닌 구금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처벌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124조와 125조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외의 거는 어디가 수사합니까? 그 외의 것은 일반 경찰도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법률을 어디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중수청법의 그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제 124조 및 125조 범죄.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그러니까 이걸 확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재로는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만 수사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예. 그 대상조차도 지금은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에 있는 주요 범죄 말고 약간 경미한 범죄도 검찰 수사 권한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중수청법 만들면서 공정거래법 중에서 중요한 것만 예. 하고 그럼 경찰의 수사권이 있는 거네? 예, 경미한 거는 경찰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관이 조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해서 고발을 요구를 했는데 고발을 요구를 했더니 이거는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의무가 있으니까 네. 그때는 고발을 중대한 그 위반 그러니까 그 중수청 소관상으로 돼 있지 않은 나머지는 경찰로 중대한 정해진 건 중수청으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고 그럼 경찰로 간 건 경찰이 수사를 해서 다시 그건 바로 검사한테는 그건 기소청으로 공소청으로 보내는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미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든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 전제에서 지금 경찰은 의견을 뒤에 내놨으니까 이따가 한번 들어보죠. 자, 그 다음에 행안부 의견은 네, 써난 거인데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네. 이 전속고발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고발 요청권을 갖는 기관에 중수청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 그 고발 접수 기관이 검찰총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중수청장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그건 뭐 당연할 것 같고요. 그거는 나중에 법제처가 우리가 지금 이게 수사 기소 분리를 하면서 하여튼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수청으로 다 옮기고 그 중에서도 일부는 또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뭐 공수처 권한으로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그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제처가 어쨌든 이거하고 직접 관계된 건 아닌데 일단은 이번 그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이제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되고 뭐 필요하면 형법도 바꿔야 되고 막 복잡하게 될 텐데 그 사이에 누락되거나 충돌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이거는 누가 지금 총괄 관리를 합니까?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입안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같이? 거기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됩니다. 누락되거나 아니면 뭐 중복돼가지고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거예요.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고 산업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산업부는 당연히 좀 걱정하리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생각은 이게 저희도 이제 공정위 조사를 한번 받아본 적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생각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경쟁사들의 어떤 이 자유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동일 사업에 대해서 중복조사 여기 보면은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다 고발 요청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중앙부에서도 알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도 할 수 있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있어서 제도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유념을 해주셔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견기업들조차도 사실 법무팀이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의 법률 대응에 대해서는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대통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 중에 경제 형벌 합리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는 항상 그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가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영활동과 형벌 합리화 이런 부분들이 좀 균형을 맞춰서 기업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계할 때 세심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특히 경제단체들과의 어떤 긴밀한 소통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경제 형벌 합리화 부분은 가능하면 형벌보다는 과징금 형태로 전환한다는 건 우리가 추진하는 거니까 이게 막 공정거래법 안에도 좀 이렇게 자잘한 수사하고 재판하고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데 그걸 형벌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건 이번에 정리할 거니까. 예, 예. 일괄 정리할 테니까 그거는 받아들여야 될 요소고.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하나 좀 그 의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고발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은 전속 고발이라고 해서 수사권이 있는 데에 공정거래위만 고발할 수 있다. 네. 다른 사람 고발 못한다. 이래 됐으니까 이제 공정위에다 이거 고발해 주세요 이런 민원을 낼 수는 있지만 고발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정거래 고발을 허용하는 게 아니고 고발 요구를 공정거래위에다가 하고 네. 고발을 이유가 있으면 고발할 의무를 부담시켜서 고발은 공정거래위가 한다. 이거 여전히 공정거래위가 전속적 권한을 갖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실상 이제 고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발 요청을 하면은 바로 고발을 해야 되니까. 타협을 하자. 예, 그거는 일종의. 예. 주로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 기관에 대해 수사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과도한 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만. 우리 공정거래위원장 계실 때는 착하시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잘할 것 같은데 이거 악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묵살하고. 그러니까 공정거래위 직원들이 어디 로펌에 엄청 인기 있는 사람이라며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남용이나 아니면 사장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기관도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게 하자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서 가라 그러면 그게 전속 고발 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쪽 방향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나름 지금 여기 이렇게 제시해 놓은 뭐 지방자치단체, 이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래도 지방정부인데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의심스러워 가지고 공정거래위가 스크린을 해야 되겠다. 우리 거쳐서 고발을 해도 우리 거쳐서 해라. 이거 좀 그런 거 같지 않나요? 예, 저도 이제 이 안을 만들면서 그 문제를 고민했고요. 하나의 방법은 직접 고발권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처럼 직접 수사해서 사건을 직접 고발하는 뭐 경찰청 같은 경우도 직접 사건 조사해서 고발하는 권한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일반 정부 부처도 정부 기관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발권이 일반 기관 같은 경우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조직이라든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국민 고발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설사 정부 기관은 고발을 직접 못하지만 국민들은 직접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고발권이 방금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 지방 정부들이 고발을 혐의도 없는데 마구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것도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통령님, 근데 현실적으로 기초지방 정부가 고발 요청권은 현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고발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의 어떤 부담을 느낍니다. 아니, 공정위가 그 먹어버릴까 봐. 대통령님, 근데 고발 의무는 공정위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고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발 요청 아니, 근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약간 네. 문제가 혐의가 없는데도 고발해요? 그건 아니지. 혐의가 없으면 고발을 하면 안 되죠. 지금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 지방 정부가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조달청과 중기벤처부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에 제한해 뒀습니다. 그 제한한 이유는 이제 공정위가 조사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감사원 중기부 조달청은 예,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예. 고발을 안 하면 고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고발 요구권을 좀 확장하자. 그러면 공정위가 조사를 아예 안 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그러면 못하네. 그거는 이제 이렇게 개편하면은 국민고발권이나 아니면 뭐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고발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 이상한 그래서 거, 잠깐만요. 한 가지만. 예. 지금은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발권을 분산시킨 다음에 고발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게 한다면 사실상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조사 요청 근데 조사한 것에 한해서만 고발을 하게 한다면 조사 요청권을 아니, 줘서 안 해버리네. 조사를 반드시 하게 한 다음에 고발하게 한다든가 지금 그 부분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의무적 고발을 안 하느냐가 명료하게 안 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이 전속고발권 개편에 두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고발권, 전속고발권을 풀어서 고발권을 확대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발 요청권을 확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권을 확대하는 거는 공정거래위뿐만 아니라 국민과 이 중소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거는 공정거래위 조사 없이도 직접 고발이 되니까 수사기관이 수사 바로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각 그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 정부에 주는 거는 고발 요청권을 주는 겁니다. 지금 요 4개 기관에만 주어져 있던 것을 전부 합치면 한 280개, 290개 기관에다가 다 주겠다 이렇게. 아니 예, 한 가지 좀 부연드리면 그 4개 기관 중에서 수사권이 있는 기관은 직접 수사해서 고발 요청할 수 있고요. 수사권이 없는 기관은 공정위가 조사한 건에 대해서 고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저 다른 기관 의견 한번 들어보죠. 자, 산업부 그렇고 중기부는. 네, 저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이제 찬성과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부 같은 경우는 그 의무 고발 요청에서 중기부에서 그 공정위에서 지금 고발하지 않은 사건들이 있다고 통지를 받으면 저희가 그 사건을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거기서 고발하지 않았던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중기부가 공정위에 그 고발 요청을 하면 그것이 검찰로 넘어가는 것이 되어 있는데요. 2014년 제도 도입한 이후에 공정위에서 743건을 저희한테 전달을 했었고 중기부에서 이 중에 60건을 고발하고 나머지는 이제 심의해서 고발하지 않는 형태의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지금 이제 내용들을 보면 저는 고발이 엄청나게 많이 남발될 거다라기보다는 각 기관들이 심의위원회를 잘 가지고 가고 그 심의위원회에 대신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각 기관들이 공유하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적혔던 적은 부분은 대신 이제 이 의무 고발 요청에서
해서 기관이 늘어났을 경우에 각 기관들이 동시 조사가 된다거나 이러지 않도록 좀 정보가 공유되는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발을 당했을 때 이거는 아까 산업부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의 이제 법적 대응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은 다른 별도의 차원으로 검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나쁜 짓 안 하면 되잖아요. 아, 네. 저는 근데 이제 이 고발이라는 것이 이제 대신 물론 300명의 이 그 신청과 그다음에 30개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어떻게 갈 건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여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너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들은 잘 아시겠지만 경쟁 관계에 있을 때의 그 고발하는 그런 네, 그럴 형태들이 수 있기 있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하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도 한번 맞아. 네, 요약해서. 예,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에서 제시한 첫 번째 고발 주체를 현행 공정위에서 국민과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입니다. 두 번째, 그 고발 요청권이 현재는 검찰, 감사원, 중기부, 조달청 4개 기관에서만 고발 요청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50개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정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 찬성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정위에서 안을 제시하진 않았는데 현행 법에 의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규정을 어느 특정 수사기관에만 독점적으로 고발하게 하는 것보다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된다. 그래서 경찰한테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중수청에도 고발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경찰에 수사 권한이 없는 걸 고발을 하면 이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첩을 해야 되겠지. 중수청에 예를 들면 공정거래 위반 조항이 예를 들면 아까 두 개는 무슨 중수청 소관이고 나머지는 경찰 소관이라는데 경찰 소관은 경찰에 고발해야 되고 중수청 소관은 중수청에 고발해야 되고. 예. 근데 중수청이 할 거를 경찰에 했다 그러면 이첩해야 될 거고. 예,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이제 중수청법에 의하면 현재 경찰은 모든 사건을 다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중수청 법에 의해서 중대범죄로 규정한 것은 경찰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범위 중에서 중대범죄를 뽑아서 네. 그래서 중수청 법에 중대범죄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경찰은 무조건 모든 범죄를 다 예, 다 수사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 위반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고발 제도를 통해서 경찰의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경찰이 공정거래위 사건 지금도 그 신고가 들어가면 그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검찰에 그래요? 넘기면 그러면 고발할 수 고발을 요청을 하고 예, 고발할 수 고발 요한해가지고 지금 경찰이 예, 대통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는 검찰에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예.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고발을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론이? 경찰이 수사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요? 사건이 있습니다. 해운대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은 경찰에서 해가지고 수사를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그렇습니다. 예. 고발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은 논점들은 대체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좀 일부는 지방정부에도 추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없습니다. 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요? 앞으로 좀 공정거래 다 끌어안고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공정이 가능한 한 지방 정부도 그 지방 내에 여러 가지 공정거래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역량만 되면은 지방 정부가 좀 그런 공정위 업무를 분담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사 권한. 예. 그러니까 지금 뭐더라? 그 체인점 이런 거 중재 프랜차이즈. 조정 업무 일부를 지금 지방 정부로 넘겨놨잖아요. 중재 조정. 예, 조정 업무 일부를 넘겨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 말고 조사 권한은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예. 저도 조사는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 앞으로 조사 권한을 줄 거냐 말 거냐. 저희는 저번에 저 업무 보고 때 관련해서 좀 일부 말씀드렸는데 조사 권한도 일부 부여할 수 일정한 규모까지 하든지 해야지. 지금 공정거래위가 조사할 다 조사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경제 질서가 정말 너무 엉망이라서 네. 그냥 위반하고 짬짬이하고 부당 경쟁하고 지배권 남용하고 이게 무슨 경영 기술처럼 역량처럼 지금 인식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예. 그냥 엉망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맞습니다. 예. 안 지키잖아요 서로. 예, 예. 걸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거 사실은 산업 경제 문화도 통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규칙 지키면서 하자고 이제는. 맞습니다. 예. 그러려면은 공정거래위가 전부 할 수 없으면 일부 지방 정부의 조사 권한을 넘기든지 아니면 분담하든지. 예, 예.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오늘의 주제는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게 고발을 하게 할 거냐, 고발 요구권을 줄 거냐 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조사 권한이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이거 처벌해야 되겠다, 제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감사원이 감사를 했더니 보니까 이거 명확하게 담합을 했네, 뭐 관련자 진술도 있네라고 하는 근거가 나왔다. 그런데도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을 못하고 굳이 공정위를 거쳐서 가야 되면 공정위가 조사를 해보고 시간 질질 끌고 있다가 혐의가 없다고 덮어버릴 수도 있고, 혐의가 없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고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혐의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있냐 없냐 판단 권한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 덮어버릴 권한을 전적으로 공정위가 또 갖게 되는 거죠. 이거를 사실 극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정위가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봐주기 할 권한이 생긴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 지금 검찰도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예, 예.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생기고 남용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남용하는 정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못하게 완화하려면 혐의가 뚜렷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정부 기관 중에 지방 정부도 그 바보들 아닌데 우리가 알아봤더니 아니면 제보를 받았는데 증거성 보니까 누가 신고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어디 회사에서 이런 거 했는데 사실은 뭐 한 겁니다. 내 양심상 내가 정년퇴직하고 보니까 참 마음에 찔려가지고 포상금도 있을 거 아니야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거 신고했어요. 그 증거가 명확해. 근데 꼭 공정위로 요구를 해가지고 공정위가 또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냐? 바로 고발하면 되죠. 예, 예. 이게 맞습니다. 요구권으로 제한해야 되냐? 예, 예. 직접 고발을 허용할 거냐? 전속 고발권을 다른 쪽에도 고발권을 주어서 전속 고발권을 좀 완화하자는 건데 그 중간 형태로 고소 요구권, 고발 요구권, 그다음에 의무적 고발 제도 이게 약간 우회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모든 고발은 공정위를 통해서만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자체가 지금은 이제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고발권을 바로 풀어버리면 고발이 좀 남발될 수 있고 과잉 뭐 조사라든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 요청권으로 한 거고요.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지자체가 좀 자체 뭐 전문성이라든지 역량을 키우면 지금 뭐 서울이나 경기처럼 그러면 자체 조사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고발권을 직접 고발을 행사할 수 있게 그렇게 바꾸는 거는 뭐 저는 적합한 그러니까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정거래위가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끌어안고 감당을 못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인원수 조사 인력을 한 500명 늘리라고 해서 계속 늘리는 중이잖아요. 예, 예. 제가 보면 그렇게 해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방정부는 어쨌든 직접 행정을 하니까. 그렇죠. 이것도 지방정부 너무 무시하지 말고요. 그래도 뭐 엉터리로 막 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거야 수사기관이 또 통제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있으면 그건 기각하면 되는 거고. 기소 의견도 송치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거는 보완이 아니라 일단은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은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예, 예. 두 번째로는 그 직접 고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어느 범위까지 넓힐 거냐. 지금 감사원 중기부 조달청이 고발 요구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것도 직접 조사한 게 아니고 공정위가 공정위 조사한 것 중에서 그렇습니다. 공정위가 전달한 거에 한해서만 이 할수 사실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이게. 네. 그래서 이것도 직접 고발권으로 확대를 하는 쪽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직접 고발권을 그다음에 그걸 어느 단위까지 줄 거냐. 대통령 지금 공정위가 오늘 가져온 안이 대통령이 지금 그 생각하지 않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안 유사한데요. 고발 요청권 요구권하고 고발권하고 완전히 고발은 아시는 대로 모든 국민이 누구나 어디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게 수사를 됐어요. 촉구하는 건 아니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속 고발권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팁을 보내고 검찰이나 경찰에 이거 수사해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해서 그 기관들이 현재는 4개만 공정위에 이게 공소를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돼 있고 그 4개 기관이 보내면 공정위는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발 요청권을 지자체까지 만약 확대하면 그리도 고발을 할 수 있고 그 기관들이 판단해서 고발 요청을 공정위에 보내면 공정위는 반드시 그게 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소 제기를 전제로 한 고발 요청권을 넓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정위의 독점권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예, 저 한 가지 좀 부연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께서는 공정위가 만약에 조사를 부실하게 하면 의도적으로 그러면 이제 상당히 그런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발 요청권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 현재 요청권을 확대하는 방안만으로도 우리가 염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이 범죄의 중대성을 스스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위는 고발 안 했는데 각 지자체 혹은 뭐 중앙부처가 이거 범죄의 심각성이 중대성이 크다라는 판단을 스스로 한다면 고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우리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이제 한 가지 우려는 뭐냐 하면 중대성 판단의 기준이 모든 기관과 굉장히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우리가 최대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형평성을 보장하려면 뭔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에 관한 어떤 교육이 각 기관들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뭐 공정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도 같고, 하여튼 교육이라든지 행정기관의 역량을 높이는, 그래서 그 법의 정신에 따라서 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약간 다른데, 이게 고발은 수사의 단서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일반 범죄도 고발, 물론 그게 이제 기소 요건은 아니지만, 그렇죠. 고발을 했는데 아니 죄가 안 되네, 아니면 뭐 해봤자 이거 뭐 중대한 거 아니냐, 뭐 아니면 뭐 그야말로 옛날 같으면 경찰 같으면은 그냥 각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불송치할 수도 있고, 또 송치하면 검찰이 또 예를 들어 지금 이제는 공소청이 되겠지만 공소청에서 이건 뭐 안 되네, 그럼 없애버릴 수도 있고, 기소유예할 수도 있고, 뭐 구형해서 뭐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이 판단하는 단계가 고발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고발은 하나의 단서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고발하고 나면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소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이게 다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고발을 하는 단계에서 다 갖춰야 된다고 판단하지? 그러니까 지금 제도는 뭔가 신중하게 고발하라는 취지에서 그런 거죠. 정부 부처에는 이제 그런 고발 요청. 그러니까 그거는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남용되지 않을까, 또는 기업 활동을 정말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뭐 웬만하면 공정거래위가 굳이 고발 안 하면 나쁜 짓 해도 그냥 넘어가고, 사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수출이 중요하니까, 뭐 수출하고 뭐 기업 성장하고 하는데 중요하니까 웬만한 불법은 눈 감아주자, 솔직히 그런 것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권력이 된 거죠. 공정거래위도. 인력 부족도 있지만 사실은 웬만한 거 눈 감아주고 했다는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는 것도 맞고, 이제는 바꾸자. 그냥 규칙대로 하자 이제 다 웬만하면.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반한 거에 대해서 수사의 개시 단서 또는 기소 요건으로서 고발을 공정위가 고발한 것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죄되면 제재해야죠. 그래서 요청권이 아니고 고발권으로 하고 고발권을 저는 그 무슨 기업 30개한테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되지. 예를 들면 통상적 의미의 고발을 하면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고발 뭐 아니면 고소를 하든지 뭐 하여튼 신고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그거를 뭐 기업들 30개 묶어가지고 하면 뭐 의무적으로 고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00명 이상 이거는 국민감사제도 청구제도도 있으니까 의미 있는데 감사원, 중기부, 조달청 아니면 국가의 정부의 부처청 부까지만 하든지 아니면 지방광역정부, 기초정부 여기는 증거가 있으면 고발하게 허용을 해야죠. 수사기관에 왜 공정거래위만 그런 권한을 독점하냐. 거르는 거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그다음 공소청에서 걸으면 되죠. 기소기관, 수사기관, 기소기관, 재판기관이 그때 걸러내면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한번 그렇게 검토해보라고. 전체적인 나도 이렇게 해놓고 혹시 너무 무책임하게 권한 행사해가지고 일을 망쳤다 소리 들을까 봐 무섭기는 해요. 아닙니다. 그 형벌 규정을 많이 정리하면요, 이 고발권을 확대해도 이게 남용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형벌을 지금 많이 정리할 겁니다. 자잘한 건 다 과징금 제도로 바꾸고 기업들이 정말로 담합을 해가지고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면 누가 고발하든지 그건 처벌하고 제재를 해야죠. 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다른 선진국도 형벌이 뭐 몇 개 중대 범죄 행위만 있기 때문에 고발권을 누구한테 부여하든 전부 다 뭐 전 국민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고발권이 남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 싶긴 하죠. 약간 반성이 되긴 하는데. 예, 법제처장입니다. 네. 예, 그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그 경쟁 당국, 우리나라로 치면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구에 전속 고발권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들이 단순히 이렇게 사법적인 판단만으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 근본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경제 정책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고발권을 이거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풀어놨을 때는 결국은 사법적인 판단 위주로 가기가 굉장히 쉽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 우리나라에 하여튼 너무 처벌 조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해결해야 될 것도 다 사법으로 넘어가고 경제 정책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도 전부 사법적으로 재단하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할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요까지만 하죠, 일단은.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토의의 기초에서 다시 조금 정리를 한 뒤에 다시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 및 개선 방안을 국가데이터처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네, 데이터처장입니다. 삶의 질 지표는 GDP 중심 경제 지표 한계를 보완하고